올드모트. 안녕하세요. 다시 올드모트로 돌아온 정환섭입니다. 제가 김천에서 하던 일들이 하나같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8월에 다시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채널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김천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김천아재라는 이름은 쓰기 힘들고, 그렇다고 인천아재라고 하기에는, 뭐 인천은 이제 아재라고 안 하잖아요. 아저씨라고 하지.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할까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올드모트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작년 11월이었어요. 이제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어지러움증이 오면서 그 뒤로 이제 신경쇠약이 오고, 그리고 공황장애, 무기력증, 번아웃 이런 거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작년 8월에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뭐든 뭐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뭐 내일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일이 더 안 풀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 하면 뭐 그냥 우울한 감정이 드나 보다, 사람들이 이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실제로 우울증을 겪어보니까 일단 잠이 많아져요. 뭐 잠이 아예 없어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잠이 많아져요. 밤에는 잘 못 자고, 밤에 잘 못 자니까 낮에 계속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왔을 때는 하루에 3시간을 생활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면 3시간이 넘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일을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반시체인 거죠. 뭐 하루 3시간 동안 활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생각이 더 깊은 생각으로 빠져서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 그게 단순히 그냥 우울한 감정이 드나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뭐 우울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우울한 감정이 계속 되나 보다, 그게 이제 우울증인가 보다, 왜 그것 때문에 뭐 죽겠다는 생각까지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일단 뭐 하루에 3시간밖에 그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그 생각이 그 자존감을 낮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제 그 나의 가치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보다도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 뒤에 욕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뭐 식욕, 뭐 소유욕, 그 욕구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일단 식욕이 없으니까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고, 배고프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힘이 없다. 밥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겠죠. 힘이 없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입안에 뭔가를 넣고 싶지가 않아요. 물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입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씹히지가 않아요. 씹기가 힘들더라고요. 식욕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을 모두 못하게 되는 거죠. 병원 당연히 찾았어요. 병원은 3월 달부터 이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공황장애 약도 먹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게 10월까지, 10월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까지 그냥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덜 슬프게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이제 머릿속에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뭐 좀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잠에 들 때마다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만 이제 계속 자리를 잡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이겨냈냐면, 우울증과 관련된 모든 영상들을 거의 시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우울증에 좋다라는 그런 활동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는 말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운동을 어떻게 해요? 3시간도 활동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할 엄두도 안 나죠. 뭔가 그냥 서 있기도 힘들어요. 서 있기도 힘든데 운동을 하래. 돼야죠, 그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낮에 더 많이 자게 되죠. 근데 잠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졸려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까? 명상을 해라. 사실 명상은 저한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서, 우울증, 항우울제를 계속 먹으면서 전혀 뭐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왜 전혀 나아지질 않느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라는 말로 결론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의지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의지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작년 봄에 그 신경쇠약이 왔어요.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몸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뭐 보약이라도 좀 먹어봐라. 그래서 보약을 한번 먹었었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2일 저일 막 덤볐었죠.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아보는 셈 치고, 뭐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은 없는데 상담을 정신과 의사보다 더 잘 해주시더라고요. 한의사가. 그래서 뭐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결국에는 약을 지어가지고 먹게 되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힘이 조금 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운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걷기. 하루에 1km만 걷자. 하루에 뭐 3시간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의미는 없지만 걷자. 그래서 하루에 1km를 목표로 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무기력증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목표를 낮게 잡아라. 목표를 낮게 잡아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낮게 잡았어요. 하루에 1km만 걷자. 1km 걷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무의미하게 1km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제 뭐 주변 환경도 이제 뭐 보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스쳐 지나가서 만나게 되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더 생기고, 이 거리를 1km에서 2km로, 3km로, 4km로, 그래서 5km까지 하루에 5km씩 걷기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헬스장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스크를 썼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헬스를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되냐 싶어서 집에서 이제 홈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뭐 돈도 아낄 겸,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스쿼트하고 집에 역기가 있어가지고 역기를 상체 운동을 하고 스쿼트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스쿼트가 처음에는 30개, 그러다가 20개씩 2세트, 20개씩 3세트 하다가 30개씩 4세트, 3, 40에 120번 하는 거죠. 스쿼트를 4세트로 해가지고 30개씩 하게 되고, 이제 그 역기 드는 것도 30개씩 4세트.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욕이 서서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맛도 서서히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돈이 되는 활동을 좀 해야겠다. 뭐 수입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제 사업 망하고 김천에서도 이제 일잘 안 풀리면서 직장 생활을 안 하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였죠. 거의 수입이 이제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러던 와중에 렌터카 업체를 알게 됐어요. 렌터카에서 배반차하는 업무. 배반차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차를 갖다 주고 대중교통으로 돌아오고 대중교통으로 가서 차를 찾아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그 버스를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밥 먹게 되고, 회사에서 점심 주니까 점심 먹게 되고, 그 일이 고되다 보니까 저녁도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3달을 일했는데,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게 되고, 이제 가치관의 차이도 이제 많이 나게 되다 보니까 저를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마저도 잘렸어요. 뭐 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나 거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다시 우울감에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직업을 찾아보려고 렌터카 업체를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근데 렌터카 업체가 다들 힘들어서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 구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출퇴근이 어렵죠. 훨씬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힘들고 페이는 뭐 비슷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탁송이라는 업무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차를 날라주는 거예요.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뭐 시간적 문제도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차를 이제 탁송 기사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탁송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지 아직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전을 하게 되고, 특히 뭐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에 대한 가치가 이제 좀 높아지는, 그리고 그 한 건을 처리함에 따라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현금이라는 피드백이 이제 들어오니까 슬슬 그 자존감도 더 크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렌터카 업체에서 일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이 수입도 더 많아졌고,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콜을 잡아서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얻게 되니까 오히려 렌터카 업체에서 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울증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그게 뭐 낮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햇볕을 좀 많이 받으면 그 행복 전달 물질이 이제 뇌에서 분비가 된다고 해요. 햇빛을 받으면 무조건 이제 뭐 자외선에 노출이 되니까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신 건강에는 햇볕을 받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보면 여름철에 새카맣게 타는 사람들은 보니까 거의 우울증이 없어요.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의 패턴 유형을 보니까 햇볕을 거의 안 보고 고립되어 있어요.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좀 덜고 걱정을 좀 덜고 햇볕도 많이 받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 자존감이 그거잖아요. 자기 존중감.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안 돼, 가 아니라 반대 개념인 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도 하니까 되네. 내가 원하던 수입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 그러니까 수입의 기준을 낮추는 거죠. 예전에 그 수입이 많았던 그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보니까 세상이 상당히 야박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사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맨땅에 헤딩하는 영업이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비록 술 취한 사람이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남자 새끼가 왜 그래?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더 낮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시고, 하실 수 있는 말들이,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이거 잘하는데 왜 너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 사람의 이제 아주 사소한 장점이라도 부각시켜주는 거죠. 부각시켜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는 이거를 잘하잖아,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정 안 된다면 그냥 들어만 주세요. 들어만 주시고, 힘들겠구나, 그러게, 와 힘들겠다, 나도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막 하셔도 돼요. 그냥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그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조차도 안 하겠죠.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조차도 안 하겠죠. 나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돼주세요. 그리고 저도 우울증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진짜 최악의 구렁텅이에 이제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분명히 나을 수 있는 병이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정신이 앓고 있는 감기다. 감기가 병원에 가면 더 빨리 치료가 되기는 하지만 버티다 보면 나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울증도 그런 것 같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억누르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내가 사라졌을 때 슬퍼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바쁘게 하세요. 바쁘게 하고, 가능하면 수입이 적더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사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에요.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높아요. 치사율이 5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5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거, 자존감을 자꾸 키워야 돼요. 자기를 자꾸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내가 사라졌을 때 슬퍼할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한테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한테 내가 중요한 것처럼 나 자신도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저처럼 이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드모트라는 채널을 만들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거의 1년 정도 영상을 못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올드모드